예, 이제 그 지난번에 이어서 스타팅 솔루션을 이제 세 가지 방법, 서로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보걸 어프로치 메서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리스트 코스트 메서드가 있었고 노스 코스트 코너 메서드가 있었죠. 스타팅 솔루션이 왜 필요하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왜 그랬어요? 그 트랜스포테이션 모델에서는 결국 변수, 의사결정 변수가 제약식보다 하나 더 많거나 아니면 같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서플라이와 공급과 디맨드가 같다는 그 전제 조건 때문에 결국엔 하나의 제약식이 두 개의 제약식이 서로 중복이 돼요. 리던던트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변수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변수가 많으면 항상 말했듯이 다양한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셨죠? 다양한 해가 존재한다. 이건 첫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스타팅 솔루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데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세 가지 스타팅 솔루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놀스 코너 메서드였죠. 놀스 코너 메서드가 뭡니까? 왼쪽 그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이제 공급자고 이제 컬룸 그러니까 각각의 열에 있는 게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공급자, 여기가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되죠. 이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놀스 코너는 죄송합니다. 노스 코너는 이쪽 북서쪽에부터 시작하는 어사이먼트가 시작해서 솔루션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뭡니까? 스타팅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타팅 솔루션을 찾는 방법, 기법으로 어떻게 할까 하던데 북서쪽에서부터 뭐 딱히 뭐 똑같은 방법을 이쪽에서 시작해도 되고 이쪽에 시작해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북서쪽에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북서쪽에 있는 x11, 북서쪽이면 항상 x11이죠. 예, 이렇게 베리어블에다가 최대의 값을 할당해주고, 여기서는 5가 되겠죠. 왜냐면 15와 5, 디맨드 5에 제약이 걸려 있고 또 서플라이 15에 대한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 분모인 결국 5만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끝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10이 되겠죠. 그렇죠? 10이 되면 그 우측 왜냐면은 이 부분은 끝났으니까 그렇죠? 10이 되면 이 10을 전체 보니까 15와 10이 남아 있으니까 이쪽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작은 수 그렇죠? 그래서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할당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행 역시도 이제 자원이 이제 남아 있는 자원이 없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행에서 얘도 끝났고 얘도 끝났으니까 결국에는 x22에 대해서 할당을 시작하는데 뭐겁니까? 얘는 이제 5가 남았고 얘는 25니까 결국 5를 할당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5를 할당해야 되고 뭡니까? 5를 할당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끝나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여기 25에서 이제 5만큼 썼으니까 이 자원은 20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20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행에서 계속 이제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원이 있으니까 여유 자원과 이 첫 번째가 두 번째 열은 끝났죠. 자원 다 썼습니다. 물론 첫 번째 행도 똑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x23으로 가서 이 자원과 이 자원 중에 작은 수 결국 15를 할당하게 되겠죠. x23에 네,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10까지 다 이제 할당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15를 할당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이 남나요? 5하고 15를 할당했으니까 결국 5가 남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미 할당이 다 끝났고. 예. 그러면 여기서 아직도 두 번째 열에 대해서 할당을 할 수가 있죠. 가능 자원이 있으니까 15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5를 넣겠죠. 5를 여기다가 5를 x24에다가 5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열도 끝나게 되죠. 두 번째 행도 끝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10개의 자원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34에 10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할당하는 방식이 놀스 코너 메서드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어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리스크 코스트 메소드입니다. 뭐냐, 이제, 다 필요 없다. 해서 이제 가장 이제 비용이 작은 것부터 할당을 시작하면 된다. 방식이죠.
좀 더 과학적이에요, 보다.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북서 쪽에서 시작해 볼까 해서 그냥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 우리가 비용 최소화 문제, 결국에 운송 비용 최소화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교통무용이라는 게, 어, 리스트 코스트부터 시작해 보자. 가장 이제 적은 수송 비용에다 가장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게,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일로 1과 1에서부터 밀 2까지 가는 운송 비용이 2로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할당이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서플라이 제약과 디맨드 제약 보니까 15예요. 둘 다. 그죠? 그러면 X12가 15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위 끝나고 이 두 번째 열도 끝났네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할당이 끝나고 나서 뭡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낮은, 그 다음으로 낮은 비용, 운송 비용을 갖고 있는 변수가 결국에는 X 3일입니다. x 3일. 여기 가면은 또 자원을 보니까 10과 5에 걸려 있네요. 그러면 최대 5까지 할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끝나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5만 남게 됩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으로 낮은 부분. 이제 끝난 부분을 고려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만 고려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낮은 게 결국 9입니다. 9. 9예요. 9에서 이제 9기 때문에 9를 보시면 15와 25 사이의 자원이 이제 이 두 개를 고려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작은 거 15 하면은 이 행이 끝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낮은 곳 무엇입니까? 10일인데 10일은 이제 이미 사용했으니까 고려 대상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둘 중에 바로 여기서 이 둘 중에 일로 가시면 되죠. 18과 20 둘 중에 낮은 곳. 그렇죠? 그래서 18 x34 x34를 보시면 5라는 자원과 15라는 자원. 그래서 이제 5를 쓰시면 되시고 그럼 이제 마지막 행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이 남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전에 15를 할당해서 이미 10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결국 x 이사는 10 해서 이렇게 낮은 비용부터 할당을 하는 기법, 이걸 이제 리스크 코스트 메소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스타팅 솔루션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보걸 어프로시메이션 메소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리스트 코스트 메소드에서 이제 향상된 버전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이제 규칙이 있죠. 페널티를 계산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왜냐면 이제 로컬 미니멈에 이제 국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어, 어, 페널티를 통한 그래서 로와 열과 행과 열의 그 페널티를 계산한 후에 그것을 고려하여 리스트 페널티를 따라서 이제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한번 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페널티, 로우 페널티하고 이제 컬럼 페널티를 계산해야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장 낮은 두 개의 비용, 그러니까 행에서 가장 낮은 두 개의 비용은 10과 2죠. 1의 첫 번째 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행의 차이를 구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수죠.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7과 9죠. 그래서 9에서 7을 빼면 2. 그리고 세 번째 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4와 14. 그래서 14 빼기 4는 10. 마찬가지로 컬럼도 비슷해요. 컬럼도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첫 번째 컬럼 보시면 두 개의 작은 수 10과 4 해서 6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을 보시면 2와 7, 그래서 7 빼기 2, 세 번째 열을 보시면 16 빼기 9,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시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열을 보시면 뭡니까? 18하고 11, 그래서 이제 7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구합니다. 그 페널티를 구하시고 뭘 하시냐면 이제 가장 높은 페널티, 그렇죠? 가장 높은 페널티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가장 높은 페널티를 찾아보시면 어, 10이 가장 높은 페널티가 되죠. 가장 10은 높은 페널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와 관련이 있는, 아시죠? 이와 관련이 있는 변수 뭐였어요? 이와 관련 있는 변수인 x3일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페널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미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로 혹은 콜룸에서 가장 큰 페널티를 갖는 것을 밝혀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냥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breaking ties arbitrarily. 아시죠? 그리고 할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리스트 유닛 코스트가 있는 것에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리스트 코스트 유닛,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선택했잖아요. 이게 왜? 페널티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용이 가장 낮은 열이 이제 첫 번째 열이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에다가 이제 가장 많은 최대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이 5니까 결국 5밖에 할당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페널티를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페널티는 그대로 놔두셔도 되지만 로우 페널티는 다시 계산을 하셔야죠. 그래서 두 개의 최소의 값 11, 2, 9, 7 그리고 14, 16 해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페널티가 있는 부분 그리고 뭡니까? 가장 그 중에서 첫 번째 로에서 첫 번째 행에서 가장 작은 비용이 있는 부분에다가 할당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임프루먼트 얼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페널티라는 것 자체가 페널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향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된 기법이라는 거예요.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그만큼 여기를 선택하면 그만큼 솔루션이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용이 가장 작은 곳에 많이 할당하자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다 체계적이죠. 그래서 이제 보걸 어프로시메이션 메서드가 리스트 코스트 메서드를 향상시킨 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차이가 그만큼 향상되는 얼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15과 15이니까 15을 할당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열도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할당이 맞췄어요. 할당을 맞췄고 세 번째, 네 번째 두 개만 남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로우 페널티를 또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첫 번째 행도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열에 있는 컬럼 페널티도 향상해 주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왜냐면 16, 9 그리고 20에서 이제 18을 이제 빼주는 형태로 여기 오터가 있네요. 그래서 20에서 18, 20에서 18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나 여기나 이제 마음대로 이제 선택하시면 이게 미니멈 가격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페널티가 가장 높은 곳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죠. 네. 숫자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저까지 헷갈리네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페널티가 가장 높은 거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남은 행 중에서 코스트가 낮은 곳 그래서 X23을 할당을 합니다. 남은 자원이 15이니까 25과 15 중에 15을 할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행도 끝나고 나면 이제 페널티 더 이상 세 번째 열도 이제 할당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로우 페널티를 계산할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머지 자원을 보시고 그렇죠? 나머지 자원을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낮은 데부터 할당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11이야 당연히 15를 썼으니까 사실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이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미 12라는 자원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을 보면 5라는 자원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X 18로 가서 5를 할당하고 마지막으로 X24에서 10을 할당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당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트랜스포테이션 알고리즘을 구하시면 돼요. 결국에 심플렉스 방법 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심플렉스 옵티멀리티 컨디션을 사용해서 엔터링 베리어블을 결정하자. 그렇죠? 많이 해보셨죠? 심플렉스 메서드 엔터링 베리어블 결정하시고 또 뭡니까? 피지빌리티 컨디션으로 여기까지 탈락 변수 리빙 베리어블 결정하셨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형태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별도의 이제 다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행과 로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G 테이블 그렸지 않습니까? 심플렉스 메터드에서 G하고 constraint 베이직 베리어블 여기다 써주시고 베이직 베리어블 여기다 써주셨었고 non 베이직 베리어블 여기다가 모든 베리어블 써주셨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이 각각의 행과 열에 대해서 피벗 로우 피벗 컬럼에서 그렇죠?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는 이 특수한 형태의 매트릭스를 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업데이트 방식이 좀 특수합니다. 아셨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의 베이직 베리어블 x11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스타팅 솔루션들이 결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베이직 베리어블이죠. 왜? 스타팅 솔루션에서 값을 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을 갖고 있으면 0이 아니면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값들은 값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변수들은. 그 때문에 다 베이직 베리어블들이죠. 예. 그거를 이제 성분으로 나눕니다. 성분으로 구분을 해요. 이 x11은 사실 u1과 v1의 합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열과 행의 이제 행과 열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1행 2열, 2행 2열, 2행 3열, 그렇죠? V가 열이고 U가 행이에요. 그래서 2행 4열, 3행 4열,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구성을 해주십니다. UV 이퀘이션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다시 해줬어요. 값은 어디에 있다? 이미 값은 여기서 5다, 10이다 해서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UV,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이 뭐냐면 결국에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C11이에요. C11. 이 비용을 성분으로 이렇게 분류해 준 거예요. 성분으로. 10. 여기 보시면 X11 보시면 여기 10이죠. 10을 이제 U1과 V1의 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나눕니다. 구성 요소를 하고 문제를 이제 이렇게 식들을 만들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U1은 무조건 0이라고 놓고 풉니다. 아시죠? U1은 0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V1은 10이 돼요. 그렇죠? U1이 0이면 V2는 2가 되고 그럼 V2가 2가 되면 U2는 5가 되고 그렇죠? 7이니까 U2가 5가 되면 결국에 V3는 4가 되고 U2가 5이면 V4는 15가 됩니다. 그리고 V4가 15가 되면 마지막으로 U2는 3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이거의 가정하에 이 가정하에 모든 이제 성분에 대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성분에 대한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식으로 전개합니다. 각각의 논 베이직 베리어블 xi, xj, 그러니까 ij, xij에 대해서 이 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직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성분들의 결국 값을 구할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x13 논 베이직 베리어블이죠.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텐데 어떻게 구하냐? u1과 v1은 이미 값이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U1, V3, V3가 몇이었어요? V3는 결국에 4였다. U1은 0이다. 0, 4. 그리고 비용이 얼마였냐면 이 13, X13, 그러니까 C13이죠. C13을 가시면 20이었잖아요. 그렇죠? 20. 그래서 이제 값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다. 그렇죠? X14의 값은 얼마냐? 동일하게 논베이지 배려에 동일한 식 쓰시고 다만 이제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0 플러스 15 마이너스 11 하니까 4가 나오고 x21은 u2와 v1의 합 그리고 그 비용 코스트를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5와 10에 해서 15 마이너스 12 그래서 뭡니까 3 그렇죠? x31은 이렇게 전개를 해서 9 이게 다 비기저 변수에 대한 풀이입니다. 첫 번째 네, 그래서 이제 3 플러스 2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9 기저변수는 이미 0이 나오죠. 앞서 이렇게 비용을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이쪽으로 변하면 뭡니까? U1 플러스 V1 마이너스 10 해서 이게 0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사용을 했어요. 저희가 이쪽은. 이쪽. U1과 V1 뭐 그런 식으로 성분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은 이미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기저 변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X33, U3, V3 마이너스 C33 하면은 결국에는 코스트 16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33이 16이에요. 여기 보시면 16 그렇죠? 이게 C33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나온다. 그래서 각각의 x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다 적어보세요. 16, 4, 3, 9, 마이너스 9, 9. 그렇죠? 16, 4, 3, 9, 마이너스 9, 9. 그렇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베이직 베리어블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에서 무슨 가정을 했습니까? 다 0이라고 가정했죠. 베이직 베리어블들은.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베리어블들은 0을 갖게 되고 지금 이제 비기저 변수에 대한 수들을 구했는데 여기서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니까 가장 파지티브한 코이피션트를 가진 게 이제 가장 솔루션을 향상을 시키겠죠. 이게 바로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의 이제 옵티멀리티 컨디션에 해당합니다. 형태만 잠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x31이 엔터링 베리어블이 된다. 예. 그러면 리빙 베리어블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까 전에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 사용했던 이제 feasibility 컨디션을 사용한다고 했죠. feasibility 컨디션.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 테이블에 가서요. 이제 세타. 어, 여기 이제 x31을 세타로 뒀습니다. x31을 세타로 놔요. 아셨죠? x31을 세타로 놓고 이와 관련된 그 변수들 그렇죠?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x31에 어떤 세타라는 값을 갖게 됐을 때 바로 영향을 받는 변수들 뭡니까? 스타팅 솔루션이죠. 스타팅 솔루션이 얼만큼 변화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x가 세타가 되면 당연히 10에서 세타만큼 빼주셔야 되고 당연히 5에서도 세타만큼 빼주셔야 되죠. 그래야 이 조건과 이 제약식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세타가 된다면 당연히 이 15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열은 당연히 이 값은 5 플러스 세타가 돼야 될 겁니다. 당연히 둘이 더하면 15가 되겠죠? 예. 이해하셨죠? 당연히 이쪽도 5-세타가 됐기 때문에 15라는 제약을 생각해보면 10 플러스 세타가 돼서 둘이 만약에 더하면 15만 될 수 있도록 만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플러스 세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세타가 스타팅 솔루션에서 빼지게 되고 그러니까 5 세타가 되게 되고 결국엔 이 둘이 비교를 해보면 결국 10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15 그대로 아무런 변화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가 되죠. 예, 그러니까 만약 왜냐면 입력 변수는 어떤 값을 이제 갖게 될 거잖아요. 베이직 베리어블이 될 거죠. 그래서 엔터링 베리어블이 베이직 베리어블이 된다면 그래서 세타라는 값을 갖게 된다면 과연 기존에 있는 베이직 베리어블들은 어떤 영향을 얻게 되는 것인가? 아셨죠? 그거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들을 다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x11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그리고 이 변수 역시도 모든 변수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플러스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타가 어떤 양수인데 그렇죠? 더해지는 건 더 커지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다만 이제 빼줄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합니다. 빼줘서 너무 큰 수를 빼게 되면 음수가 돼서 저희의 이제 룰을 제약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이제 결국 걸리는데 결국 이렇게 풀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세타가 5가 최대 5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5 그렇죠? 이거 만족시키는 세타는 5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식은 세타가 10 그렇죠? 세타가 10이니까 이 세 개를 다 충족시키는 거는 결국 세타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최대 5까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타가 5라는 거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맥시멈 밸류 오브 세타가 5니까 최대값을 할당하겠죠. 그러면 이들은 둘은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리빙 베리어블로 선택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 둘 중에서 이것만 보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룰이 또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둘 중에 결국에는 유니 코스트가 높은 것을 이제 탈락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x11과 x12를 보시면 x11은 10이고 x22는 7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높은 거를 탈락. 그래서 x12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비기저 변수가 되는 거예요. non-basic variable.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할당이 끝났습니다. 예. 굉장히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하나의 이터레이션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옵티멀리티 컨디션과 피지빌리티 컨디션을 충족시킨 거죠. 예. 근데 이제 세컨드 이터레이션에서도 당연히 뭘 하셔야 하냐? 당연히 이제 동일하게 또 문제를 푸셔야겠죠. 어떻게?
엔터링 베리어블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엔터링 베리어블 어떻게 결정했어요? 베이직 베리어블로 가셔서 이제 베이직 베리어블들만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성분들로 x1, 2, 2, 2, 2, 3, 2, 4, x3, 4, 여기서 3, 1 해서 결국에는 u1, v2 코스트는 결국 2였죠. 2 그렇죠. 이 부분은 7이었고 7 그렇죠. 뭐 그 다음에 9, 20 막 계속 이렇게 적혀지겠죠. 9, 20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분들을 잘 적으셔야 합니다. 18도 있고 4도 있고 18, 4 해가지고 베이직 베리어블이에요. 베이직 베리어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온 관계들을 토대로 다시 U1이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V2의 값이 구해지니까 그 V2를 기반으로 U2도 구할 수 있고 관련된 V3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U2를 기반으로 또 V4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V4가 구해지면 당연히 다른 이제 성분이 U3도 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V1까지 해서 다 구하실 수 있죠. 네. 아셨죠? 그래서 구해주고 나면 뭡니까? 논베이직 베리어블들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을 사용해서 논베이직 베리어블들도 구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 식들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죠. U1과 V1, 뭐 U하고 V에 대한 값들을 알고 있고 이미 C, 코스트는 이미 테이블에서 줬기 때문에 각각 구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해서 이제 구하실 수가 있죠. 각각의 논베이직 베리어블들의 값 그렇죠. 테이블도 만드셔야죠. 논베이직 베리어블들의 값 여기서 뭘 찾는다? 마지막은 아니군요. 베이직 베리어블들이야 뭐 다 0일 거고 마지막에서 이제 뭘 찾는다? 미니마이제이션이니까 파지티브 넘버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이터레이션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엔터링 베리어블 x14가 이제 엔터링 베리어블이 됐습니다. x14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세타로 놓으셔야죠. x14를 세타로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련이 있는 베이직 베리어블들이 뭐가 있냐면 1, 2랑 이제 2, 4가 있어요. 여기에 세타가 더해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빼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약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5 이렇게 걸려 있어서 결국에는 15에서 세타를 빼주고 10에서 세타를 빼주고 그렇죠? 이미 여기는 5를 갖고 있네요. 3, 4는 어쨌든 여기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결국 더해주게 되고 아니 여기 빼주게 되고 이렇게 빼주면 결국에는 x22에다가 더해줘야 되는 형태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등식을 한번 살펴봐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변수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타는 15보다 작거나 아니면 또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둘을 커버하는 세타 값은 결국 10보다 작거나 같던데 맥시멈 세타는 결국 10이에요. 그래서 10입니다. 세타 값이 10이에요. 그래서 아셨죠? 세타 값이 10이 되면 이렇게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값이 업데이트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비기저 변수들의 값들은 저희가 이미 계산해서 갖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 이렇게 마칩니다. 예, 뭐 세 번째도 똑같죠. 뭐 엔터링 베리어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뭘로? 이 업데이트된 테이블로. 업데이트된 테이블에서 이제 뭐냐 베이직 x1, 2 그대로 있고 1, 2, 1, 4, 2, 2, 2, 3, 3, 1, 3, 4 해서 이제 다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U1이 0이다라고 가정하시고 푸셔야죠. V2는 2다. U1이 0이니까 V4도 11이다. V2가 2면 U2는 5다. 그렇죠? U2가 5면 V3는 4다. U2가 7이면 U3가 7이면 V1은 마이너스 3이다. V4가 11이면 결국 U3는 7이다. 해서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입하는 거니까, 예, 원래 대입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죠. 예, 그리고 나서 비기저 변수들도 또 해주셔야죠. 비기저 변수들은 또 첫 번째 거 이용해서. 이미 두 번째는 이용했습니다. 베이직 베리어블들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미 U랑 V의 값들이 다 각각 구해졌고, CIJ는 결국 이제 테이블에서 주어졌으니까, 그죠? 테이블 다시 한번 갑니다. 테이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셔서 쭉 구해주시면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알겠지만 비기저 변수들의 값들이 다 음수죠. 향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추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향상이 없다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죠? 향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솔루션으로 이제 x1,2는 5고 x1,2는 10이고 x2,2는 10이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 베이직 베리어블에 대한 값을 쭉 구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테이션 심플렉스 메소드를 이제 변형해서 푸는 방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